아지트의 사채 소강로까지 갖추고 지난번에 납치된 중소기업인 소윤호 씨 부부 등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모두 5명을 살해한 범죄단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였고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10억 원을 갈취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무차별 납치 살인극을 벌여왔습니다. 먼저 경찰의 발표 내용을 사회부 오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오늘 검거된 강동원 씨 등 20대 용의자 6명에 대한 수사에서 이들이 지난해부터 전국을 무대로 4차례에 걸쳐 5명을 납치해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간치상 혐의로 이미 구속된 26살 김기환 씨 주도로 지난해 3월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먼저 같은 해 7월 충남 논산에서 길 가던 신원미상의 20대 여자를 살해했습니다. 단지 범행을 연습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에는 조직을 이탈한 23살 송봉은 씨를 영광군 불감면 야산으로 끌고 와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데이트 중이던 36살 이종원 씨 등 2명을 납치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 이 씨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42살 소윤호 씨 부부를 납치해 소 씨에게 8천만 원을 가져오게 한 뒤에도 부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공기청과 다이너마이트까지 준비하고 주범 김기환 씨 집을 요새처럼 개조해 은신처로 사용해왔습니다. 또 백화점 고액 거래자 명단을 입수해 이를 보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가진 자의 횡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성실한 시민들 뿐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우리가 그냥 유구렌제를 알고 잡은 것이 알고 보니 다 착한 사람들, 중소기업 사람들이었습니다. MBC 뉴스 오정원입니다. 네,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곳은 평화롭고 한가롭기만 한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엽기적인 살인 행각은 그곳 비밀 아지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범행 현장에 급파된 도인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 씨 부부 납치 사건 용의자 6명이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 주변에 농가가 2채밖에 없는 외딴 마을입니다. 지난 5월에 공사를 시작해 7월 말에 완공된 이 집은 여느 농가와는 달리 산뜻한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납치와 살인을 목적으로 지어진 이 집의 가공스런 비밀이 드러납니다. 집 뒤편입니다. 용의자들이 시체를 소각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환풍기들이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30평 넓이의 이 집 지하실에는 이중 창살이 설치된 감금실과 가로 세로 1m의 시체 소각장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지하실에서 납치된 사람들을 살해해서 토막 낸 뒤 불에 태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층에는 이들이 숙식을 함께한 방과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서는 증거인멸을 위해 해체되고 있던 소 씨의 승용차가 발견됐습니다. 평소 용의자들을 알고 지내던 주민들은 너무도 엄청난 이들의 범행에 아직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하고, 왜냐하면 여기 주위에 마을 있는 사람이 끼워놓은 게 얘기들이 있어놓은 게 그게 왜 생각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일정한 직업도 없던 이들이 번듯한 양옥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화물차 등을 마련해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미루어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범행을 사주한 배우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네, 수사가 더 계속돼야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목구비를 다 갖췄다고 해서 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목표에 비해서 철저했던 범행 준비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 그것이 이들 납치 살해단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윤능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납치 살해단의 범행 특징은 무엇보다 1년 전부터 범죄 조직을 결성한 뒤 그동안 철저한 사전 준비와 모의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에 걸쳐 농가를 가장한 아지트를 짓고 지하실에 감금용 철창과 시체 소각로 등 범행을 위한 특수시설 등을 만들었습니다. 갖가지 용도의 흉기와 공기총, 전자총, 납치용 화물차에다 유사시 사용할 다이너마이트까지 갖췄습니다. 더욱이 조직 결성 직후인 지난해 7월 길 가던 20대 여자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해 암매장하고서도 이를 진짜 범행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까지 여길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범행 직후 이들은 조직을 이탈한 동료 한 명을 야산에서 곡괭이 등으로 무참히 살해해
암매장할 정도로 조직 단속에도 철저했습니다. 납치된 사람의 몸값을 받고 나서도 반드시 살해해 토막 내 불태우거나 암매장한 점도 이들만의 잔혹한 범행 특징입니다.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납치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아지트에서 해체시켜버릴 만큼 지능적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질식사시킨 뒤 차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장을 했으며 피해자의 애인을 성폭행하고 협박해서 살인에 가담케 한 뒤 신고를 못하게 하는 잔인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범행 대상도 무차별로 골라 경찰 수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강한 적개심에서 무조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든 어디서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더욱이 검거된 이후 경찰에서 보여준 이들의 냉혹함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돈 없는 무시한 것, 압구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참 한이 되고. MBC 뉴스 윤노호입니다. 국민애들이 작년 8월달 이후로 이번 사건의 그 등록을 지시하고 강명 이게 구체적으로 물건화되어 있는 상체를 쫙 증거물 앞에서 한번 찍고 네? 여기 한번 찍고 증거물 앞에서 자 이거 와서 한번 찍자고 서서 아 이리 뭐야? 아 고개 숙이고. 아까 일이 뭐냐고. 자 저 안으로 들어가. 저 안으로. 야 이게 뭐야 너. 지금 어때? 강문서, 김현양, 문상로, 이경숙. 아저씨 어디냐? 천천히 앞에 천천히 가. 나와봐. 에이 나와보라니까. 나와보라. 지금 아무도 없습니까? 태워. 맨 뒤로 하시 뒤로. 뭐 손 열어서 가기 좀 하세요. 수가 있어. 야 저수지요. 저수지 앞에서 잡아먹고. 아니요. 수진아. 어때? 그럼 먼저 저기 동원이부터 죽이고 저수지 앞에 가서 아 CBS 또 빠진다. 잡아먹었나? 그럼 개는 누가 데리고 있었어? 여기까지 개가 올라왔었어? 개를 끌고 와 묶어놨어요. 개를 여기서. 살았어. 일반자. 우선 저기 우리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이에요. 여쭈 해보세요. 앞에 비켜줘 앞에. 여기 나오는 거 찍고 올라가세요. 네. 야, 아이씨. 지금 좀 어떻게 나와? 소극장 못 찍었잖아. 밀고 나서 하면 돼. 밀고 나서. 비뚤었어요.
그랜저 승용차에 옮기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미는 게 아니냐? 미는 장면 말아야 말이야. 미는 장면, 쉬는 장면. 그걸 소리 다 했지? 하면 안 되잖아. 어이, 카메라! 그냥 여기 앉혀서 넣나? 집가졌다. 사체가 경직됐었나? 현아에 있고 아니 포사체는 누가 있어? 누망만 현아이가 저 위에 올라가서 무적기 망. 여기 다 같이 사체가 나가. 그거 열고. 누가 하세요? 나머지 의원님. 나머지 애들은 보고 있는 걸로. 5분 이상 걸렸나? 5분 이상 걸렸다. 그 다음에 죽는 거, 숨 넘어가는 소리 들리던가? 어떻게? 기관이가 만졌나? 그럼 죽었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이는 거라 그랬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땅 파는 거는 사본 거가 가져왔어. 사바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납치 살해단의 아지트에서 실시된 오늘 현장 검증에서 범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비인간임을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태연이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도인태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난 인간이 아니야. 그러지. 정말 죽일 사람 못 죽여서 한이 맺혀. 오늘 오후 2시에 실시된 현장 검증으로 연쇄 납치살인극의 온상이 공개됐습니다. 창고 바닥에 뚫린 구멍이 지하실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입니다. 용의자들 스스로가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렀던 이 지하실에 감금실과 소각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금실에서 용의자들은 소 씨 부부를 살해해서 칼과 도끼 등으로 토막을 내는 과정을 태연하게 재현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시체 소각장 앞입니다. 이 방에선 아직도 시체를 태우고 난 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에선 오늘 소 씨 부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유골과 손도끼, 칼, 낫 등 범행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가진 자들에 대한 삐뚤어진 적개심과 계획된 범행을 다 행동에 옮기지 못한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정 어때? 나 진짜 죽일 사람 따로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만 죽인 것 같아. 죽일 사람이 누구예요? 야타종이? 누구를 못 죽였어? 누구를? 죽이고 싶었는데. 잘랐는데? 이 집은 무슨 돈으로 지었어요? 사사하고 지은 거. 너가 얼마나 받았어? 어머니 모시라고 어머니 모시라고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느꼈어요? 어머니 되세요. 저기 어머니 되세요. 범인들 나란히 줄서 나란히. 내 손을 못 죽여서 사진 찍게. 나 인간이 아니니까. 혼자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인간이 포기하려고. 내가 바로 세워. 창고에서 반쯤 뜯겨진 채로 발견된 승용차의 흉한 몰골만이 이들에게 무자비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원통함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같은 동료도 무참히 살해했던 범인들, 그 살해 암매장 현장 검증도 오늘 영광 불갑산 산속에서 실시됐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용의자들이 조직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해 암매장한 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우거진 잡초를 베서 길을 만들면서 찾아가야 할 정도로 울창한 숲 가운데 있는 밤나무 밑입니다. 이들은 1년 전 피살된 송봉호를 보신탕이나 먹자며 이곳으로 유인한 뒤 살해해 땅속에 묻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용의자들은 덤덤한 표정으로 정확한 매장 장소와 매장 방법 등을 수사관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또 살해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도 자세히 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애들 둘 이야기하는 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앉아서 도런도런 얘기하다가 뒤에서 현양이가 둘은 어떤 돌이었어요? 여기 밑에다 파묻었네. 깊은 산속이지만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땅속 1m 이상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 주전자에 석유를 담아와 일대를 불에 태워 냄새를 없앴습니다. 김현양은 살해된 송이 자신을 잘 따랐으며 그래서 귀여워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배반했기 때문에 죽이는 건 당연하다는 말을 살기 띄운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MBC 뉴스 김상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범인들에 의해 납치됐다가 피살 일보 직전에서 유보됐던, 그러나 범인들에게 집단으로 당하고 또 협박에 의해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말
기구한 이모 양의 필사의 탈출 그리고 신고로 겨우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 참사를 막은 그러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양, 사회부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범죄의 적발에는 절망을 뛰어넘은 한 여인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27살 이모 양. 음식점 여종업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이 양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지난 8일 자신의 애인 36살 이종원 씨와 드라이브를 즐기다 범인들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범인들은 철창으로 가로막힌 지하실에서 죽음의 공포로 떠는 이 양을 협박해 애인 이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 강제로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살려달라는 이 양을 비웃으며 이들은 집단으로 이 양을 범하는 짐승 같은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양은 자신을 의심하는 범인들 앞에서 소 씨 부부에게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죄의식은 극에 달했지만 그래도 희생은 자신으로 끝내야 한다는 게 이 양의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 김현양을 도와주는 척하다 필사적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위기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몸을 던져 제3의 피해자를 막은 이 양에게 온정을 보내 형사 입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범인들의 승용차 뒷트렁크에서는 또 범인들이 중소기업인 소윤호 씨를 얼마나 잔혹하게 신문했는지를 보여주는 절대절명 상태에서의 소 씨의 자술서 그리고 범인 등의 노트 등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이 귀중한 물증들이 과연 어떻게 닷새 동안 영광서 뒷뜰에 그대로 방치가 되는지 알다 모를 일입니다. 김동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윤호 사장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내와 딸은 제발 해치지 말아달라고 범인들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소 씨는 회사가 어려워 15일 날 돈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날 형편이지만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돈 4,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할 테니 선처해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범인들에게 집과 회사의 약도까지 그려준 소 씨는 정의심이 가면 아내를 인질로 잡고 있다가 돈을 전달받은 뒤에 놔달라. 나도 뒷골목 출신으로 돈 벌기 어려워서 이러는 줄 잘 안다. 돈은 또 벌면 되니까 허튼 짓 안 하겠다며 절박하게 사정했지만은 끝내 범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소 씨의 이 자술서와 함께 발견된 범인들의 또 다른 노트에는 통장 계좌번호와 적외선 망원경 저소음총 1번도 등 범행도구 구입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또 자신들의 잔혹한 범행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듯 노트에다가 빈부격차가 심한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을 적어놓는가 하면은 지존파의 주문인 듯한 글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이들 연쇄살인범 지존파 일단 현대백화점의 부유층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그 시점을 추석 이후 이들이 중국의 전지훈련을 다녀온 뒤로 잡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백화점의 우수 고객 명단은 모두 1,200명에 이르렀습니다. 범인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을 윤능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존파 일당들은 백화점 우수 고객 명단과 가스총 등을 서울 청계천에서 구입했으며 특별히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고객을 범행 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돈이 많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백화점 우수 고객 명단은 어디에서 입수했어요? 청계천 근처인데요. 네. 가가 혹시 무슨 분인지 모르겠어요. 청계천이면 맞지 서울. 누구 소개를 만났어요? 서로 모르는 식으로 만나고 거래합니다. 그 쉽게 말해서 브로커로부터 얼마를 주고 입수했어요? 뭐 다른 모기가에서 500대요. 어? 500. 그 청계천 가면은 그런 것이 있다는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어요? 개나 고양이 다 알아요. 개나 고양이 다 안다 이거지? 백화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압구정 현대백화점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돈 많잖아요, 그거. 몇 사람 정도 손보려고 그랬어요? 거기 싸그리. 이들은 또 추석 후에 중국 전지훈련을 가려 했으며 중국을 다녀온 뒤 백화점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결행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지훈련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사실? 아니 근데 국내에도 뭐 좋은 여건이 많을 텐데 왜 중국 가신 거예요?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제 현대백화점 거기를 하려고 했어요. 현대백화점. 중국 갔다 와서 현대백화점을 저기 하려했다. 지존파 일당은 또 경기도 일대 러브호텔 투숙객을 상대로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있는 그 러브호텔도 쓸어버리겠다고 그랬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걸 언제쯤 하려고 그랬어요? 현대백화점 털고 나서 아니 현대백화점 고객 한번 손보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건 얼마든지 이거 갖고 저거 갖고 하는 식이니까.
이들은 또 오렌지족, 야타족 등 이른바 향락을 일삼는 부유층 자녀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젊은 놈들이 얘들 말 안 하는데 젊은 놈들이 그냥 눈이 좀 사납다 이거. MBC 뉴스 윤노호입니다. 전대미문의 이 범죄 집단을 구성했던 지존파 두목 김기환은 감옥에서도 이번 살인극을 사실상 배후 조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전하는 김기환, 박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존파 두목 김기환은 지난 8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김기환을 만나본 수사관들은 그가 강한 인상을 풍긴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존파 일당의 검거 소식을 듣자마자 동생들이 장한 일을 했다고 말해 수사관들을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동생들 내 동생답게 했다고 당당하게 인생을 3, 40 빨리 먼저 간다. 또 일당이 붙잡힌 이유가 한 여인의 제보 때문이었다는 소식에는 여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가르쳤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여자는 엄마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자식 그랬다고 그랬다. 김현양 등 지존파 일당은 김기환이 수감돼 있던 한 달 동안 무려 15차례나 면회를 가서 범행을 상의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마치 범죄 교과서를 보는 듯한 이들의 범행 수법은 그러나 거꾸로 허점투성이인 경찰 수사 체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서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사회부 성경섭 기자입니다. 경찰의 방법망을 비웃기나 하듯 전국을 무대로 벌여온 지존파의 연쇄 납치 살인극은 나날이 기동성을 띠면서 포악해지는 범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찰의 전근대적인 수사 체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범인들이 살인 연습 삼아 살해했다는 20대 여인의 안매장 장소를 인근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경찰은 무연고 묘지로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사건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데이트 남녀 납치극의 경우도 발생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남자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는데도 경찰은 피살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무시한 채 단순 사고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또 소 씨 부부의 납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행적수사 등 초동 수사를 게을리해서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한 데 이어서 발생과 신고 지역의 관할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떠넘기기를 하는 등 공조수사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이 전과자들인 범인들이 거주 지역에 버젓이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광란극을 벌이는 동안에도 경찰의 방법망은 단 한 차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범인들은 전국을 누비다시피 하면서 단 한 차례의 불심 검문을 받지 않았고 제보를 받은 서초경찰서가 현지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이틀씩이나 끌면서 단독 검거를 시도한 사실은 경찰에 실제로 공조수사라는 개념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MBC 뉴스 성경섭입니다. 지존파의 이번 연쇄 살인 사건은 상상을 초월한 그들의 잔혹한 범죄 수법으로 볼 때 도저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그들 품성 파탄자의 죄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들에게 그토록 강한 적개심을 갖게 했던 우리 사회의 현주소 역시 한 번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이호인 기자가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지존파의 연쇄 살인 사건은 그 수법의 잔혹함에 많은 사람들이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젊은 계층이 이들 범인들에게 심리적인 동조감을 보여준다는 데서 이 사건의 사회적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 사건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 그 환자 중에는 걔들이 왜 이렇게 빨리 잡혔는지 모르겠다. 좀 더 일 저지르고 잡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통쾌해하는 거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사회 병리의 수준을 가능케 해주는 이 같은 현상은 문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회적 적대감의 형태로 보편화돼 있다고 전문 상담원들은 말합니다. 대법원은 김기환 피고인 등 지존파 일당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잔혹한 범죄로 온 국민에게 아픔과 충격을 준 점과 범죄의 예방적 측면을 고려하면 극형을 선고해 마땅하다며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